쿠키 하나를 먹어 치우는 데는 2분이면 충분하지만 그걸 다 태우려면 거의 1시간 동안 숨차게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체지방 감량은 누가 더 고통을 잘 참는지 겨루는 벌칙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신호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고함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려는 것처럼 뱃살과 싸웁니다. 더 맹렬하게 달리고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더 오래 고통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허리둘레는 좀처럼 변하지 않죠. 왜 우리 몸이 팔뚝살보다 뱃살을 훨씬 더 고집스럽게 지켜내려고 하는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적이죠.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마치 여러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처럼 취급합니다. 어떤 계좌는 쉽게 열 수 있지만 어떤 계좌는 아주 두꺼운 금고문 뒤에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보통 얼굴살이 가장 먼저 빠지고 그 다음이 팔, 그리고 가슴 순서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뱃살은 마치 방을 빼지 않으려고 버티는 마지막 세입자처럼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평소의 생활 습관 문제도 있으며 타이밍의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이어트 영상들이 빼먹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뱃살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있는가 하면 장기 주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지방도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 있는 지방이 바로 내장 지방이며 인슐린 저항성이나 체내 염증, 그리고 대사질환의 위험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납작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대사체계를 안정화시켜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비상식량으로 저장하려는 몸의 습관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의 첫 번째 규칙은 걷는 속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흘려보내는 식사 직후의 짧은 황금 시간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규칙 첫 번째, 의욕이 넘칠 때만 걷지 말고 식사 후에 걸으셔야 합니다. 뱃살을 줄이고 싶다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인슐린 수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인슐린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너무 자주 높은 상태로 머물게 되면 지방을 태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을 창고 관리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관리인이 나타나면 지방을 태워 없애는 창고의 문은 굳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예전부터 쌓아둔 지방을 꺼내 쓰는 대신 방금 들어온 새로운 에너지를 처리하는 데만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이 나중에 아무 때나 무작정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한창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공략하는 것이니까요. 혈당이 치솟는 그 흐름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10분만 걸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완벽할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운동복을 차려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꾸준히 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모두 중요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한 번 길게 걷는 것보다 짧게 3번 나누어 걷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근육이 아주 좋은 의미로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은 뒤에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포도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혈당의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것은 곧 인슐린 스파이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슐린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몸의 지방을 비축하려는 압력이 낮아지고 신진대사를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숨겨진 실수 하나 때문에 뱃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걸음수만 늘리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는 타이밍이 좋지 않거나 걷고 나서 안 좋은 음식을 먹어 칼로리 소모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면 감량 속도는 순식간에 느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걷지 말고 반드시 식사 후에 걸으십시오. 우리 몸은 일시적인 열정보다 꾸준한 리듬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규칙 두 번째, 지방이 타는 엔진 기어를 유지하십시오.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동차처럼 여러 단계의 기어가 있습니다. 높은 기어는 속도를 낼 때 유용하고 낮은 기어는 먼 거리를 가거나 연비를 높일 때 유용하죠. 만약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잘못된 기어 변속은 여러분의 땀방울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칼로리를 아주 빠르게 태워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칼로리를 빨리 태운다고 해서 뱃살이 더 잘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달리기가 식욕을 폭발시키고 피로 해소를 방해하며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걷기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불길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이 은은하게 계속 타오르도록 불씨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불꽃의 자가 보일지 몰라도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훨씬 더 오래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낮은 강도로 움직일 때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 쓰는데 더 크게 의존합니다. 반면 강도가 높아지면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끌어쓰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강도 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지독하게 안 빠지는 뱃살, 수면 부족, 높은 스트레스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수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노력보다는 부드럽고 꾸준한 습관이 100번 낫습니다. 이것은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상업적으로 마케팅하지 않는 진실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을 잘 태우는 올바른 걷기란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정도도 아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헉헉대는 정도도 아닙니다. 딱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 단서입니다. 에너지를 쓸 만큼 충분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몸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격렬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곧 이 강력한 지방 연소 도구를 그저 보여주기식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러닝머신 위에서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강도로 걷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 속에서 비로소 체지방이 서서히 쉴 곳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뱃살은 보통 일주일 동안 피 터지게 운동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우리 몸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지 않고 안정을 찾을 때 떠나갑니다. 움직이고 회복하고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꽉 잠긴 지방의 자물쇠를 푸는 방법입니다. 규칙 세 번째. 운동 시간에만 걷지 말고 하루 전체의 걸음수를 늘려 통제력을 가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숙제처럼 해치워야 하는 단일 이벤트나 체크리스트의 한 칸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진대사는 하루 한두 시간의 운동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 전체의 활동량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잡고 하는 유산소 운동 그 이상으로 생활 속의 걸음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 있기, 서성거리기, 계단 오르기, 통화하면서 걷기, 목적지보다 조금 멀리 주차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에너지의 양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방울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수백 방울이 모이면 물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날씬한 사람들이 조용히 다이어트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지옥 같은 고강도 운동을 견뎌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끊임없이 꼼지락거리며 움직임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도 걷고 대화할 때도 서 있으며 업무와 업무 사이에도 틈틈이 움직입니다. 그들의 신진대사는 단 한순간도 완전히 깊은 잠에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가 딱 30분 동안만 달린다면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거대한 창고 안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가볍게라도 계속 움직인다면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덮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데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인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정적인 상태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걸을 기본 목표치를 설정하고 아주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완벽을 쫓지 마세요.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8,000보에서만 보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하던 분들이라면 6,000보만 걸어도 아주 훌륭한 첫 승리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기적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꾸준한 습관에만 보상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걷기 운동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감량 속도를 훅 끌어올릴 수 있는 고급 기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사도 걷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를 높여 걷는 것은 아주 강력한, 정말로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바닥이 위로 기울어지면 우리 몸이 요구하는 에너지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엉덩이 근육은 더 빵빵하게 수축하고 허벅지 뒷근육은 더 강하게 당겨지며 심장은 더 힘차게 뜁니다. 그러면서도 달릴 때처럼 관절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경사도 걷기가 아주 스마트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걷기와 숨이 턱턱 막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딱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극한의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러닝머신의 손잡이를 꽉 부여잡고 몸을 뒤로 쭉 기댄 채 걷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그저 힘든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제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에 실려야 할 체중이 손으로 분산되어 버립니다. 자세는 완전히 틀어지죠. 그 높은 경사도는 결국 운동 효과 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치레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 손잡이에 자꾸 의지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경사도를 낮추십시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걸어내야 합니다. 두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세요. 중력이 여러분의 몸을 밑으로 끌어당기면 오직 두 다리의 힘만으로 묵묵히 밀어내며 걸어가십시오. 이런 경사도 걷기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릎 관절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기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을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다이어트가 부질없는 자존심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남들에게 땀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진짜 지방이 타들어가는 효과만 챙기면 됩니다. 걷기 운동이 실패하는 이유.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폭식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음료수 폭탄을 마신 것을 무효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서 망가진 호르몬을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보상으로 포장된 야식과 스트레스성 폭식의 굴레를 걷기만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걷고 나서 그만큼 음식을 더 많이 먹어버립니다. 걷기의 이점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전혀 엉뚱한 타이밍에 걷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일엔 꼼짝도 안 하다가 주말에만 몰아서 맹렬하게 걷습니다. 러닝머신 손잡이를 잡고 걷는 사람도 있고 무심코 주워 먹는 간식의 칼로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으며 푹 쉬며 회복하는 과정을 간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지방 감량은 금고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번호의 여러 숫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추어야 문이 열리죠. 일상적인 움직임, 질 좋은 음식, 적절한 식사량,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꾸준함. 이 모든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걷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이지만 이 모든 다이어트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할 때 최고의 결과를 냅니다. 많이 먹기 위한 마법의 면죄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식단 조절을 통해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고 걷기를 통해 내 몸속의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십시오. 이것이 백전백승의 조합입니다. 진짜로 살이 빠지는 아주 단순한 계획, 이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요약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무조건 10분 동안 걸으십시오. 둘째, 걸을 때는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십시오. 셋째, 우연히 걷게 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걸음수를 팍팍 늘리십시오. 넷째, 체력이 허락한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경사도를 높여서 걷는 훈련을 추가해 보십시오. 다섯째, 내가 먹는 음식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하루 유지 칼로리보다 아주 살짝만 적게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효과가 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개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식욕이 차분하게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식후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체중계 숫자가 뚝 떨어지기 전에 바지 허리춤이 먼저 헐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진대사가 개선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요란한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긍정의 신호로 찾아오죠. 뱃살이 그토록 징그럽게 안 빠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체계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걷기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그 구조 신호를 안정과 평화의 메시지로 바꾸어 놓는 훌륭한 치유법이 됩니다.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지금 당장 가져다 써. 식사 후에 혈당이 치솟지 않게 길을 뚫어줘. 가장 효율 좋은 기어로 달리고 온몸의 시스템을 계속 깨워놔. 제발 남는 칼로리마다 비상식량인 줄 알고 뱃살에 저장하려는 그 강박증 좀 버려 라고 말이죠. 달리기도 물론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아랫뱃살을 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오랫동안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수많은 분들에게는 걷기가 훨씬 더 예리하고 정교한 무기가 됩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무기가 아니라 뼈 때리게 예리한 무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공격당한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부드럽고 안전하게 안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가장 빠르고 놀랍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